오히려 도망가고 싶은데 회피하지 못하고 먹이나 여러분들의 명령에 의해서 이 붙잡히는 이 상황 때문에 공격성이 오히려 촉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반려견 행동 컨설턴트가 전해드리는 미용 트라우마와 관련한 가장 과학적이고 검증된 지식, 미용 트라우마 완전 정복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트레이닝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나눠보게 될 텐데요. 아직 이론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이론편, 4편 모두 시청을 하시고 트레이닝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 교육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규칙 2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트레이닝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트레이닝은 짧게 여러 번 진행해주세요. 한 번에 15분에서 30분 이렇게 긴 시간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은 반려견이 트레이닝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루함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트레이닝을 보다 참여하지 않게 되고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션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1분에서 3분 정도로 트레이닝을 짧게 진행을 해주시고 트레이닝을 마무리하시면서 끝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가지고 계신 간식이나 사료를 여러 개 바닥에 뿌려주시거나 또는 노즈워크 장난감에 먹이를 집어넣어서 강아지가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놀면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휴식을 마치고 먹이를 더 먹고 싶고 여러분과 교육을 더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앞에 오거나 또는 여러분을 쳐다보거나 했을 때 다시 트레이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규칙은요, 강아지에게 명령을 하거나 먹이로 유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견과 미용 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반려견의 자제력을 키워주는 연습을 계속 한다는 것인데요. 이 자제력의 자자는 셀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반려견이 스스로 자신의 흥분이나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먹이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여러분들과 이미 학습했던 행동을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서 임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려견이 정말로 이 과정에서 감정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가 힘든데요. 갈등하는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과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도망가고 싶은데 회피하지 못하고 먹이나 여러분들의 명령에 의해서 이 붙잡히는 이 상황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공격성이 오히려 촉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먹이로 유인을 하시거나 앉아, 엎드려 라고 계속 명령을 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트레이닝에서는 반려견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우리는 칭찬하고 보상을 함으로써 강아지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흥분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뇌의 앞부분을 발달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트레이닝과 관련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그 첫 번째 단계가 되는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연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강아지는 저랑 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와서 뭔가를 하자고 해야 트레이닝을 할 텐데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은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여러분을 만만하게 봐서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반려견이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뭔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이 컨셉 자체를 배워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반려견이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재밌구나,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 단계에서는 반려견을 앉게 하거나 엎드리게 하거나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이 여러분들을 흘낏 쳐다보기만 해도 옳지 하고 바로 먹이를 주는 이러한 연습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트레이닝은 총 3단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반려견이 매우 편안해하는 공간, 그리고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는 공간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강아지의 존재, 다른 사람의 존재,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정 내에서 가장 조용하고 방해 요소가 없는 공간을 고르셔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연습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료 또는 작게 자른 간식을 10개에서 20개 정도 손에 쥐시고 반려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뒷짐을 지시거나 배꼽에 손을 고정하신 상태에서 반려견이 여러분을 슬쩍 쳐다보기만 해도 옳지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 먹이를 반려견에게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 쳐다보거나 힐끗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이 줄게요. 그렇지. 그렇지. 자, 이 과정을 반복을 하신 다음에 반려견이 여러분을 쳐다보는 횟수가 분당 10회에서 15회 정도로 많아지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자리를 옮겨 다니시면서 반려견이 여러분들을 졸졸 쫓아다니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이 방 안에서 반려견이 여러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서 있는 이 상태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 1단계는 클리어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조금 더 방해 요소가 많은 공간으로 이동하신 후에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정 내에서라면 거실이 될 수가 있겠죠. 거실에서 TV를 뭐 틀어둔 상태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조금 열어두셔서 외부에서 소음이 조금 들어오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해 요소를 조금 추가하신 다음에 공간이 바뀌어도 강아지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강아지는 집에서는 정말 개인기 천재인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강아지들이 점진적으로 이 방해 요소가 많은 환경에서도 같은 연습을 똑같이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해 요소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고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게끔 거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도 강아지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집중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2단계도 클리어이고요. 3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이와 동일한 연습을 집 바깥에서 진행을 하되 강아지나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 매우 한적한 공간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외부 환경으로 환경이 바뀌게 되면 강아지는 갑자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교육의 난도를 확 낮추셔서 맨 처음 우리 강아지가 나를 정말 살짝 보기만 해도 곧바로 먹이를 주셨던 그 단계로 돌아가셔서 강아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살짝만 쳐다봐도 옳지 하고 먹이를 보상으로 주시는 이 과정을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자,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자극이 많은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반려견과 이 연습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미용 교육이 끝난 후에 이 강아지가 미용실에서도 미용사와 함께 미용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아지 친구들이 여러분들하고만 이러한 연습을 할 것이 아니라 미용실이라는 환경에서도 미용사 선생님과 함께 이와 동일한 프로토콜을 거쳐서 친화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미용실 환경이나 미용사를 향해서 짖거나 헥헥거리거나 이렇게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이 학습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프 미용을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 다른 사람과도 미용을 잘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이와 관련한 과정들을 반드시 그 해당 미용실과 미용사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야 한다는 점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미용실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긍정 강화 방식으로 교육을 함께 하면서 미용을 진행할 수 있는 미용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이러한 방식을 공부하시고 또 트레이닝 기술까지 갖추신 선생님들이 전국에 그래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 영상에 띄워놔 드릴 테니까요. 특히 이미 문제 행동이 있었던 친구들은 이것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트레이닝과 미용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미용실을 방문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러한 트레이닝을 미용사, 미용실 환경에서 반드시 복습하고 친화하는 과정 거쳐야 한다는 점도 두 번째 강조를 하고 있죠. 절대 잊지 마시고 미용사 선생님과 반려견이 충분히 친화할 수 있는 시간을 보호자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용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트레이닝에 앞서서 반드시 꼭 하고 넘어가야 하는 기초 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용교육의 핵심입니다. 반려견의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네 발 달린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